예, 반갑습니다. 오늘 155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생존 전략인 ESG 문제를 가지고 ESG 업계에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우리 김현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현우 대표님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면 되죠? 예, 크게 좀 말씀을 하세요. 가까이서.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K카본이라는 그 탄소 배출권 전문 컨설팅 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탄소 배출권이라는 E라는 부분을 통해서 ESG의 전반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어, 그, 그 설명을 저희가 이제 요번에 ISSB라는 그 영국 그에서 시작된 해외 업체에서 한국에 푸시되고 있는 한국한테 요구되고 있는 그, 그 공시 부분,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 공시와 기후 공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중에 그게 이제 현재 한국에서 가장 그 ESG 관련된 큰 이슈로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어서 뭐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그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지금 리지스터 그러니까는 대응대는 하고 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의무 공시화 되고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와 기후 공시,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 공시와 기후 공시로 나눠지는데 기후 공시에서 역할이 결국 탄소 배출권과 연결이 되는 거고 탄소 배출권은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를 소개하면서 탄소 배출권과 소개와 그 공시의 관계가 이제 오늘의 메인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회사는 그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모든 것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배출권 거래라든지 그다음에 지속 발전한 그 새로운 모델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ESG 환경 사업과 스마트 환경 사업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그 드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다음에 죄송. 일리노이주 EPA이고 내셔널 인바이러먼털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그 협회를 창립을 해서 운영을 했고 이 당시에는 협회와 그다음에 그 투잡 그러니까 다른 그런 그 활동도 같이 하게 이게 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미디어 쪽에서 또 일을 하게 됐는데 그 OTC 뷰티 매거진이나 먼스리 트레이드 매거진을 창간해서 영한문 그것을 창간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국장 사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방송국 쪽으로 제가 또 그 계속 환경 일을 하면서 방송국 쪽으로 옮겨갔고 방송국에서는 뭐 시카고, 애틀란타 이렇게 아이와 네 개의 그 에어링 베이스 방송국에서 마케팅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뉴욕 쪽으로 옮겨서 제가 그 결국 그 광고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저희 클라이언트가 현대 상사 그 현대 백화점과 현대 홈쇼핑을 모태로 하고 있는 현대 상사 뉴욕 지사가 제 그 클라이언트였고 H마트라는 한국 체인점입니다. 상당히 큰 체인점인데 거기서 또 저기 그 클라이언트 제 광고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드불이 사커팀이 레드불이라는 드링커의 사커팀이 뉴욕에 있는데 거기에 한국 에스닉 에이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NBC, ABC, 팍스 TV와 같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어떤 그 커리어가 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그 한대, 연세대, 한대, 경기대, 홍익대 네 개 그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단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IP를 해외에 마케팅하는 그런 업무를 제가 담당을 해서 연세대의 특허 세개를 그 당시에 인터렉처 벤처 다 아시죠? 삼성하고 그 항상 그 분쟁이 있는 그쪽이 저희 카운터 파트너 있고 그다음에 오션 토머라든지 테어스라는 그 특허 전문 그 카운터하고 제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 그 이후에 춘천 바이오진흥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입주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하고 마지막에는 콜마라는 저기 한국 콜마라는 그 화장품 OEM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저기 그 자회사에 있는 같이 협업사인 HNG사에서 해외 영업 고문을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K카본 대표이사로 있고 사단법인 한국 농축산기술협회라고 상당히 큰 협회인데 거기에 ESG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그린 그리고 전직 저기 혁신연구원 그 사업단장으로 있었고요. 자, 제 소개를 했고 지금 현재 ESG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과연 이 ESG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E 같은 경우는 환경인데 환경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밋 그러니까 결국 탄소 배출권 문제입니다.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소셜 리스판시빌리티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노동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 그런 쪽으로 리포트 보고서가 나가야 되지만 결국 그 젠더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버시티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결국 그 책임 요소가 누가 지느냐.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는 것 같이 기획 단계와 실행 단계, 그다음에 그게 적용 단계를 거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헤드급이 누구에 달려 있느냐. 그런 거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세계에 흘러가고 현재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핵심부터 출발을 한다 하면은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분별하는데 저희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업체가 지향하고 제가 지향하는 것도 결국 핵심적인 것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된 저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 오늘 그 진행사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 지난 2023년 올해 6월 달에 그 IFRS에서 공표한 그 공시 부분에 대해서 그 귀결이 되는데요. 그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 공시는 여태까지 많이들 해왔습니다. 그 지난 2010년부터 빠르게는 2008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이런 공시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 정보 부분에 대해서 해왔는데 요번에 특별하게 그 기후 관련돼서 기후 공시도 그 상당히 중요하게 어, 분리돼서 공시하라고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 공시를 S1이라고 표현하고 기후 관련된 공시를 S2라고 하는데 이 S1과 S2와의 관계를 여태까지는 어떤 그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그 데이터 측정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중점보다도 어떤 그런 그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그 설득 가능한 펄수에이트 가능한 것만 됐으면은
진행이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이런 공시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것을 데이터를 책임지고 어떻게 그 재무제표에 영향이 있었는지 그 영향 속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이그젝티브 C 클래스가 가지고 그 영향 속에서 C 클래스가 받는 월급까지 계산을 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공시를 하기를 원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한국 그 기업들한테 중요하게 그리고 위험하게 그리고 또 저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런 현재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과 관련돼서 S1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S1은 결국 탄소 배출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개요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요 그림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고요. 지금 현재 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그 상징적인 그림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그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교토 의정서에서,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런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지구 온난화의 핵심은 탄소 배출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어떤 음, 그런 그 규제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 세금과 벌금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가 됐고 그 처음에 테스팅 마켓 같이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 보호라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 금융 쪽으로 연결되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탄소 배출권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카본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이상하게 그 제조업에 한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저희들이 받는데 결국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에서는 그 탄소 배출권을 카본 크레딧, 그 현금 유동화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디자인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 크레딧이 그래서 이제 카본 크레딧에 대해서 일단은 교토 의정서에서 2020, 10년도 경에 전 세계의 각국에 이런 그 옵션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옵션이냐면은 어떤 나라에서는 탄소 탄소세를 그 선택을 할 건지 어떠면은 탄소 배출 거래제를 선택을 할 건지 옵션을 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탄소세를 선택을 해서 그 획일화된 탄소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만 유럽 중심이라든지 한국은 탄소 배출 거래제라는 시스템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탄소 배출 거래 시장이 한국 거래소 산하에 생기게 됩니다. 한국 거래소는 지금 부산에 있고요. 서울 여의도에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 탄소 배출권에 한국 거래소 안에서 탄소 배출권은 선물 시장에 속해져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 선물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선물 시장에 콩이라든지 그 쌀이라든지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올라왔고 퓨처 마켓이라든지 그 퓨처 마켓이기 때문에 그 그 결제하는 시기라든지 그것이 조금 이제 그 정해져 있죠. 자, 선물 거래소 시장 퓨처 마켓은 미국의 시카고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 있고 또 한국에 있습니다. 그 선물 시장 밑에
기후 거래소라는 것이 서로 MOU를 맺고 기후 거래소가 생겼고 기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탄소 배출권 거래가 3시간 오전에 3시간 정도뿐이 안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기 그 선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그 쌀이라든지 콩이 아니라 식량의 부분이 아니라 제일 그 하이탑 거래가 활발히 되는 건 금이고요. 두 번째가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 정도로 탄소 배출권이 중요하고요. 어, 이런 그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쓰다가 그 2015년경에 그 KP가 저기 PEA가 뭐냐면 파리에서 기후 협약을 맺게 됩니다. 파리 기후 협약, 페리스 어그리먼이라고 있는데 페리스 어그리먼에서 지구 온난화란 단어보다는 기후 변화라는 클라이머 체인지라는 그런 워딩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조금 많이 줄이고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카본 크레딧에 대한 시장이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엔에서 나누어 주었던 유엔 FCC를 통해서 한국 그 환경공단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 업체한테 나눠 주었던 카본 저기 무상 할당이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그 탄소 배출권을 그 무상으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이 그 저기 통용되는 그 거래되는 것을 컴플라이언스 마켓이라고 그러고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생성한 그 탄소 배출권 카본 크레딧이 통용되는 시장을 자발적 탄소장, 발런터리 마켓, 카본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이 구체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발적 탄소 시장을 발런터리 VCM이라고 그랬는데 그 VCM이 2018년도에 피크를 하고 이제 요즘에 2023년도에 상당히 강화되는 그래서 그러면서 컴플라이언스 마켓 공짜로 무상 할당 시장에서 받은 칼본은 점점 그 요새는 이제 요번에는 10%를 저 무상으로 받지 못하고 10%를 돈을 내고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규제가 좀 강화되고 저 풀려지는 그런 현상을 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마켓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컴플라이언스 마켓 같은 경우는 그 현재 그 통용되는 시장 한국에서는 600개 업체만 서울에 있는 그 기후 거래 변화소에서 통용을 할 수 있지만 그 발런터리 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 세계 누구나 그 칼본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어찌됐든 그 칼본 마켓에 가장 그 통용되는 것은 톤입니다. 톤. 컴플라이언스 마켓은 기본적으로 그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업체들이 필요하면은 팔고 사고 남으면 팔고 아주 기본적인 그 개념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이 발런터리 마켓 같은 경우는 이 커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커서가 보이시나요? 이 기존의 공장이라든지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던 그 카본 그 탄소 배출 양이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했을 때 그 부분을 일단은 탄소 배출권 어플라이를 해서 탄소 배출권을 받고 그 부분을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 저감이란 그런 이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탄소 배출 저감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뒤에 기후 공시에도 또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마켓이 이렇게 이제 올해 이렇게 저기 활성화되고 있고요. 이 발런터리 마켓 자발적 탄소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디벨로퍼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것을 투자를 받아서 이 투자자의 가장 큰 것은 시디뱅크라든지 스탠다드 차터뱅크고요. 이 프로젝터가 디벨로퍼가 이것을 어찌됐던 프루프를 해서 요 스탠다드 표준화를 그 카본 크레딧을 발행하는 이 업체들 베라라든지 골드 스탠다드에서 받아서 이것을 이제 이것을 그 브로커라지인데 트레이를 통해서 마지막 엔드 유저에 팔게 됩니다. 이 엔드 유저는 기본 개인이 될 수 있고 회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장 그 빅 바이어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그다음에 휄러 패커드 같은 그런 회사들이고요. 이 회사들은 다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할 수 있고 업셋이랑은 리타이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탄소 배출 저감을 했다는 것을 프루프하는 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시스템이 자발적 탄소 시장의 구조입니다. 이 ESG가 지금 이런 걸로 이제 저기 탄소 시장을 저기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그 ES 시장이 이제 탄소 국정 저 제도를 이렇게 뭐 저기 그 흐름에 보면은 ESG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법사도 통하고 여러 가지 공급적인 것도 받고 여러 가지 테스팅 시장과 그 시각을 통해서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오랫동안 강조를 했고 드디어 여러 가지 그 어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다 통해서 2025년 1월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라고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 ISSB라는 저희가 영어를 이해를 하면은 그 전반적인 그 공시에 대해서 지금 그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지금 그 ESG에 관련된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규제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가 ISSB라는 기구인데 이 유럽에서 발생이 됐고요. 인터내셔널 서스테이너빌리티 스탠다드 보드입니다. 국가 기구가 아니고 유럽 정부에서 형성된 사실상 개인 기구라고 보셔도 되지만 어찌됐든 이 ISSB가 갖고 있는 그 파워는 상당히 크고 이 ISSB가 파워를 가질 수 있을 이유는 IFR이라는 이런 협회들, 그 IFR이라는 협회 밑에 이런 구조들이 서포트가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전국적으로 글로벌리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ISSB한테 모든 정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ISSB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제안을 한국 정부에 푸시를 할 수 있게 되고, 한국 정부는 특별하게 금융위에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으나 결국 뭐냐면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은 영국 이제 유럽 쪽하고 연결이 안 될래야 안 되는 그 업체들은 중소기업까지 거의 90% 이상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요번에 ISSB에서 한국 사회, 한국 기업체에 요구하는 한국 기업체라 하면 유럽에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유럽에 연락사무소라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어,
그 기후 관련된 그 공시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라고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공시라가 있고요.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기후 공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업체들은 이게 저기 대기업들을 중심해서 일반적으로 저기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난 10년 이상 동안 요 지속 가능 관련한 재무제표를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공시를 했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이 공시를 그 보고서를 만든 재무제표 보고서를 만든 기준은 이 사스비란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이 사스비에서 이 발표한 그 기준안을 따랐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스비가 이 IFRS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ISSB가 힘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업체들이 ISSB에서 저기 발표된 그런 그 기준안을 이제 저기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기후 공시에 관련된 것은 뭐냐면은 어, 이 재무제표 그 지속 가능한 보고서 안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지속 가능 보고서란 타이틀 안에서 하나는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를 공시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기후 관련된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데 기후 관련 공시에는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환경에 영향이 끼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저감한 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가고, 이 데이터가 그 회사 탄소 배출을 저감을 얼마나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 이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재무제표, 그러니까는 현금화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한 관리자가 이 역량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1년 전하고 월급을 얼만큼 더 받고 덜 받는 것까지 공시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표준표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다음가는 전 네? 세계에서 그 네? 정도 가는 석유 이렇게 산유국이 된다고 하는. 음, 음. 제가 어느 잘 분이 마이크 끄세요. 어느 분이신가요? 네, 진행하세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지속 가능한 보고서가 이제 몇 가지 자세하게 나왔고, 근데 이제 시간상 제가 이제 저기 큰 뭉뚱어리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속 가능한 보고서의 그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윤곽을 보면은 이 그 공장이 어떤 그 영유를 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 부분이 뭐냐면 보면은 그 재료를 어떻게 수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재료를 통해서 제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어떻게 공장에서 제조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유통을 했으며 유통된 게 결국 어떻게 폐기물로 버려졌느냐 요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 스쿱 1, 스쿱 2, 스쿱 3를 통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세세하게 탄소 배출권과 어떻게 연결이 있는지 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그런 그 기준이 상당히 빽빽하고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건물들이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1년 뒤에 하면 되겠지, 10년 뒤에 현재 현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었고 피해왔지만 이제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어, 그 업체에서 이 아까 같이 그런 그 보고서 안에 스쿱 1, 스쿱 2, 스쿱 3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스쿱 1에는 자기가 그 기업체가 활동하는 직접적인 그 활동 내역에 대한 탄소 배출권, 기후 변화, 기후 공시, 탄소 배출권의 영향력, 탄소 배출에 대한 영향력. 그다음에 스쿱 3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인 것보다는 그런 저기 포괄적으로 어떻게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나온 거고 스쿱3는 이런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제품들이 나가서 사회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치고 그 사회의 영향력은 결국 탄소 배출량과 그것을 데이터로 환산해서 설명하시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시하라고 푸시는 했지만 기준을 줬지만 이 기준을 준 ISSB도 이것을 다 커버하기는 힘드니 요번에는 스쿱3는 유예를 해주겠다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쿱 1과 스쿱 2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쿱 1과 스쿱 2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국민은행, 뭐 삼성, 뭐 현대 그런 데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자기 나름대로 사스비라는 기준을 통해서 또 ISB라는 데서 발표된 기준을 통해서 잘 보고를 해왔지만 요번에 된 공시는 그 대기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벤더 측,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최소한 ESG 경영 평가 보고서, 평가서라도 내라는 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돈 있는 대기업들만 이걸 하면 되겠지. 돈 있는 기업들만 탄소 배출에 관해서 관심 있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한테 그 납품을 하려면은 납품하고는 최소한 벤더 3는 아니다. 요것도 논의가 많이 됐는데 벤더 3는 이제 봐주겠지만 1차 벤더 최소한 2차 벤더까지는 큰 돈을 들여서 지속 가능 보고서는 할 필요는 없어도 ESG 관련된 ESG 평가 보고서는 내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자신들이 벤더가 대기업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는 앞으로 2025년 1월 이후에는 대기업들 삼성 즉 뭐 삼성이나 현대 측에서 지속 가능 ESG 평가 보고서라도 가져오세요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어떤 형태냐면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 기관 업체에서 LP 투자라도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 ESG 평가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상들, 중견 기업들이 1차 금융권, 그러니까 저기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1차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쪽 금융권에서 ESG에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평가서를 가져오세요라는 것이 2025년 1월 이후에 일어날 현상들입니다. 아,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한국의 어, 금융업계들의 그 지분율이 대부분 그 해외에 관련된 금융사에 좀 많이들 그 투자를 받는 형체거든요. 그러면은 해외의 투자 회사들의 탑은 1차는 블랙락이고 두 번째는 뱅가드고 세 번째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그런 그 투자 회사인데 이 세 개의 투자 회사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투자 회사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투자된 투자금들이 한국의 1차 금융사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투자가 돼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자, 그런데 공교로운 것은 ISSB의 최대의 뭐라 그럴까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회사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블랙락 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반드시 한국 사회에서 대출을 받거나 뭐 그럴 때도 ESG 경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도 ESG에 관련된 보고서가 필요하고 이 공시 해외 쪽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이상들은 이런 공시를 하라고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ESG에 대한 그 보고서를 공시 부분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ESG를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회사들이 잘 운영을 하면 된다라고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국민은행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낸 것을 제가 이렇게 좀 샘플로 가져왔고요. 이거는 SK 하이닉스고요. 롯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기대 탄소중립협력단의 전문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클래스를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진행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교육은 이제 경기대에서 하고 있지만 이 ESG 전문 평가사도 필요하고 탄소 배출권 전문 양성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 기술 탄소 배출 저감 기술 평가사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이제 서울시하고 진행되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PT자를 만들어 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 브라우스하게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그런데 하여튼간에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ESG 관련돼서는 지속 가능 보고서를 반드시 이제 공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 그 업계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그 사업 분야에 영향을 끼칠 거고 여태까지는 추상적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2025년 1월 이후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그 현금 유동화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보고서가 그 영향을 끼칠 거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 공시 부분의 핵심은 S1, S2로 나누어지지만 재무제표 부분은 여태까지 한국 기업체들 잘하고 있으나 S2에 해당되는 기후 관련 공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고 기후 관련 공시가 원하는 것은 일정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영향력을 수치화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 저감을 하는 기술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설치가 되든지 입획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뭐냐면 저감은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트레이딩, 사고 팔 수도 있고,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해서 기업체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기본 핵심입니다. 제가 딱 40분 맞추느냐고 이렇게 맞췄는데, 자,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 채팅을 좀 봐주실까요? 채팅에 뭐라고 좀 우리 차 위의 작가님께서 내용에 대응 방안 설명을 올라오셨는데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이, 위의 내용에 대한 방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그러네요. 예,
스코프 3 카본 에미션 위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제가 이 디지털 트윈, 음, 제가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잘 트윈이라는 자체가 그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쿱3에 관련된 디지털에 관련된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쿱1, 스쿱2, 스쿱3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스쿱3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그 ISSB에서 유예를 준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 왜 그러냐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까지 지금 의무 공시화할 때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의 기업들한테 얘기한 게 스쿱 1과 스쿱 2에 중점을 두세요 얘기했기 때문에 스쿱 3에 관련된 모든 그 부분들은 조금 한숨 돌려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스쿱 3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관련된 것이 그 디지털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스쿱 3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요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염두에 두는 거에 대해서 조금 스텝 다운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제가 질문 좀 드렸으면 될까요? 아, 그, 네네네. 저희가 제조업은 이미 스콥3에 대한 그, 그 준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이제 카타나 X라고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EU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도 최근에 이제 이쪽에 뭐 테슬라나 그 GM 포드 등도 이제 그 스콥3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또 지금 협회도 만들고 그래서 좀 그 플랫폼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드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스콥3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면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있고 인증이라는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가 엉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과 인증, 그런 부분들을 혹시 우리 사장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 말씀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지금 지속 가능 ESG 평가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한국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이라든지 그런 데서 ESG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중진공 같은 데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 저희 같은 업체들도 성적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평가 보고서의 아웃풋은 이런 성적표고요.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저기 지속 가능 보고서에 대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 지속 가능 보고서는 그 S1, S2 중에 S1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무제표를 저기 많이들 그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를 하는 기관이 회계법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삼정이라든지 삼일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런 지속 가능 보고서를 지난 10년 동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아까 그 인정이란 부분은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쪽 그 지속 가능 보고서가 유럽 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제3자 인증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 절차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만드는 주체가 회계법인이 되는지 아니면은 법률회사 법무법인이 되든지 이 두 개의 양 끝에서 많이들 대립이 되고 있어요. 만약에 저기 법률회사에서 이것을 지속가능 보고서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이런 인증 절차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자 인증이. 왜냐하면은
어차피 인증이라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그 유럽에 있는 사업 파트너가 자신한테 불리하게 됐을 때 이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 즉 나쁘게 하면 고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회사에서 발행된 이런 보고서는 그런 응대를 상당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증 분야를 한국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법률 회사에서 파워가 막강하기 때문에 이 회계법인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회계법인에서 변호사를 하이어해서 이런 부분들이 커버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인증 시장에 대해서 이 회계법인이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회계법인 협회에서 한국 정부에 인증 절차를 자기네들이 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증과 인정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 정확하게 셋업된 것은 없고요. 지금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결과가 한 1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 질문은, 제3자 제 인증은 질, 아닙니다. 네. 예, 예. 지금 그 TUV나 로이드에서도 이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3자, 미국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중소기업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오늘 뭐 답변을 듣기보다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보다 같이 대응하냐면, 한번 네네네. 같이 한번 그 우리 자, 우선 조직들도 있으니까 제가 저희 잠깐 그거 하는 걸로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릴게요. 우리 차석근 대표님은 단톡방에 제가 초청을 할 테니까요. 거기서 좀 집중적으로 심화 질문을 Q&A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 뭐 예, 얘기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 부분 제가 잠깐만 한 1분만 설명하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그 K카본 업체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중소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해서는 ESG 경영 평가 보고서라도 경영 평가서라도 하나 갖고 있으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그 발행한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지속 가능 보고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라든지 은행업에서 그런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하면은 그것을 한글과 영문으로 제출을 하면은 그것에 가는 효과는 상당히 좋고요. 그 커버가 1차적으로는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지속 가능 보고서를 원하는 업체들은 저희 같은 민간 업체들은 법률 회사와 같이 조인을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 중견기업 그런 대기업들은 저희 같은 업체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전문적인 업체, 정확한 그 흐름을 파악을 하고 응대하지 않는 업체하고 또 상의를 하면은 또 저기 파이낸셜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응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예, 우리 저기 하는 부분은 우리 카톡방에 또 초청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우리 채팅 또 나온 거 있으니까 먼저 좀 빨리 봐주세요. 네네. 그 채팅 아까 얘기 나온 부분이 이광식 대표님이 탄소 배출권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 두 군데 탄소 배출 문의가 왔습니다. 슈퍼 캐파시티 에너지 전장체 개발 기업에서 탄소 배출권 산출 및 판매 방법. 바나듐 배터리 저장 장치 개발 기업인데 탄소 배출권 산출 및 판매 방법 알려주세요. 네, 우리 저기 이 대표님, 요런 부분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안 했네. 네, 네네. 네네네. 탄소 배출권을 더 아시겠지만, 그 만들려면 그 방법론이라든지 시나리오인지 베이스라인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한국에서 발행을 할 건지, 해외에서 발행을 할 건지, 한국에서 발행을 할 거면은 환경공단을 할 거고요. 해외에서 발행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탠다드라고 표현했던 그 저기 어디죠? 그 베라라든지 그 골드 스탠다드라는 데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기 산출 및 판매 방법은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나요? 예, 하여튼 뭐 연구해야 될 일들이니까 예, 자, 그건 방법론을 앞으로 우리 찾아보고요. 심화 토론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황학인 네. 대표님께서 판매를 위한 데이터의 인증 기관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서 그냥 판매를 위한 짧게 데이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네, 판매를 위한 데이터. 그러니까 판매를 위한 데이터라는 건 결국 뭐냐면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카본 크레딧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국내에서 발생된 국내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공단이고요. 국외는 여러 가지 민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요한 거는 유엔에서 있었던 유엔에서 발행한 CER이란 게 카본 에미션 리덕션이란 게 있었고요. 그것을 유엔 FCC 산하의 CDM이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CER을 발행을 했는데 현재 그 유엔에서 발행을 한 3년 동안 중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COP28에서 다시 논의가 될 텐데 그거 외에는 민간 업체 베라라든지 골드 스탠다드 카본 저 피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빌 게이츠가 있는 그 테라패스라든지 그런 업체들에서 이 자발적 탄소 시장에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카본 탄소 배출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예. 자,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는 짧게 하고요. 우리 단톡방에서 다시 저 심화 우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 이준호 박사님이 ESG의 탄소 감축과 관련하여 국내 탄소 감축위원회가 설립되어 자발적 기후 성과 시스템 구성하여 기후성과 인증 및 탄소 감축 인증 CRA, 기후행동기업 및 기후기술 기업 발굴 및 확산 GCM, 탄소 감축 기술 진단 및 지표 개발 GCS, 탄소 금융 시스템 운영 및 투자 유치 ECR을 추진하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주도 탄소 감축위원회 활동과 유럽에서 하는 시스템 인증 차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뭐 질문을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짧게 거, 얘기하시고 예, 예, 단톡방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짧게 얘기해서요.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 좋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주도해서 만든 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ISS라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인증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런 탄소 배출권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는 저기 유럽을 가장 미국보다도 유럽이 가장 메인입니다. 저희 업체가 한국에 있는 업체가 유럽하고 비즈니스를 안 할 거면 전혀 상관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유럽하고 90% 이상을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럽이 준 것을 한국 사회에 던져준 것을 저희는 따라야 되는 현상뿐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안 따르면은 세금을 더 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의 탄소감축위원회에서 이 무엇을 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했어야 되냐면은 IFRS란 이런 기구에서 이런 것을 공시를 하라고 발표를 할 때 항상 저희 그 한국 사회에 한국 기업체에 한국 그 정부에 기회를 줍니다. 어필을 하라고. 자, 그러면은 어필을 하라는 거는 그 문제점이 뭔지 얘기하세요. 뭐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해서 불만이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는데 이 불만을 얘기할 때 그것을 어떤 그 공문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할 수도 있고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이 조율을 할 때 분명한 것은 불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다들 아시겠지만 웨스턴 컬처는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너희의 의견을 얘기하는 너의 솔루션은 뭔데?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탄소 감축 위원회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면은 불만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맞는 시스템은 이거요라고 만든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그 자료를 같이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빠졌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어필이 됐다 하면은 2025년 1월에 하세요가 아니라 몇 년 동안 그것이 옳고 그름을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물론 잘하고 계셨지만 그게 이제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 영향은 아니라는 거죠. 이 대답은 예. 그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자, 이제, 직접 한번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하고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여태까지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고 스콥3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게 데이터 트래킹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감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원칙적으로는 그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우리 다 기술 독립군이 그런 핵심 요소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성공 사례를 제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원천 기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트래킹 기술 같은 부분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그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질문해 주셨던 모든 분들은 제가 저까지 7명 우리 단톡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더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은 너무 오늘 큰 주제가 돼서요. 자, 우리 김인식 고모님,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그 스마트팜 분야를 지금 그 사업화하고 있고요. 어제까지도 일본의 그 마쿠아레 메스에서 스마트팜 전시회를 하고 어제 늦게 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그 양액기를 만드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농가에서 이 수경 재배를 하면서 양액을 땅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쏟아버리는데 식물 공장에서는 그것을 순환을 해서 재순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새로운 과제로 탄소 중립형 양액 공급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품 개발까지는 저희들이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그 탄소 중립 차원에서 새로운 또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저기 탄소 중립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또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어느 기관하고 좀 이렇게 협조하면 좋을까요? 정부 기관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 뭐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관이요. 꼭 뭐 우리가 환경부 데이터를 만들어준 기관이요? 네네네네 그런 예. 거는 농진청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제를 통해서? 음, 네. 그러니까 제 김인식 오늘 고모님도 제가 좋은 팁을 단톡방에 초청을 했으니까요. 심도 네네네. 있는 질문을 좀 하시죠. 너무들 오늘 너무너무나도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잘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우 대표님하고 서로 인사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폴이라고 이름을 진 게 학교 드폴 대학교 나와서 폴이라고 이름 졌나요? 아니요. 저기 원래 미국 이름이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이름이 폴이었습니다. 그래서 드폴 대학교를 갔구만. 그런 자, 네. 하여튼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황학인 대표님 반갑습니다.